안녕하세요. 2025년엔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탈탈 털려 언제 어디서 내 정보가 도용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게 되었죠. 왜 암호는 그렇게 쉽게 풀렸을까요?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는 가능할까요? 오늘 그 지점을 탐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암호화 기술은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암호의 발전 역사와 최근 해킹이 빈번한 이유, 그리고 뚫리지 않는 방패로 불리는 양자암호의 원리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호는 크게 고전 암호와 현대 암호로 나뉩니다. 핵심은 어떻게 숨기느냐에서 어떻게 계산을 어렵게 만드느냐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1세대 고전 암호는 문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문자로 1:1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로마의 카이사르가 썼던 시저 암호가 있습니다. 알파벳을 3칸씩 뒤로 밀어 쓰는 단순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문자 빈도수 분석 등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면 쉽게 뚫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2세대 대칭키 암호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복잡한 수학적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암호화할 때 쓰는 열쇠와 복호화할 때 쓰는 열쇠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DES, AES 등이 있습니다. 역시 한계점으로는 열쇠를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열쇠를 건네주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3세대에 들어와 공개키 암호가 있습니다. 현재의 표준이 된 방식입니다. 열쇠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키와 개인키 2개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자물쇠만 던져주고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소인수분해 같은 수학적 난제를 이용합니다. 2개의 거대한 소수를 곱하는 건 쉽지만 그 곱해진 수를 다시 2소수로 나누는 건 슈퍼컴퓨터로도 수만 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강력한 암호가 있는데 왜 해킹 사고가 빈발할까요? 현존하는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수학적으로 뚫어서 해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해킹이 터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관리 부실과 인재로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완벽해도 그 암호키를 저장한 서버의 비밀번호를 1234로 설정하거나 담당자가 피싱 메일에 속아 권한을 탈취당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둘째, 구현상의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설계 오류를 파고듭니다. 즉, 금고는 튼튼한데 금고가 있는 방에 창문이 열려있는 격입니다. 셋째,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구형 암호 체계들이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무차별 대입 공격에 뚫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암호 해독이 불가능하여 미래의 통신 기술로 기대되는 양자암호는 괜찮을까요? 기존 암호가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전한 것이라면 양자암호는 물리학 법칙 때문에 훔쳐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주로 양자키 분배 기술을 말합니다. 그 핵심 원리는 첫째, 중첩입니다. 양자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복잡한 암호키 정보를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원리는 관측에 의한 상태 변화입니다. 이것이 해킹 불가능의 핵심입니다. 양자는 누군가가 쳐다보는 순간 그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비눗방울에 정보를 담아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해커가 정보를 읽으려고 비눗방울을 건드리는 순간 비눗방울은 터져버리거나 모양이 바뀌어서 해커는 해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즉, 송신자와 수신자는 큐비트가 도착했을 때 모양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해커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양자의 상태가 망가져 있으므로 누군가 도청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도청된 키는 즉시 폐기하고 안전한 새 키를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말해, 도청을 당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뺏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는 향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수학 계산을 순식간에 해치워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서둘러 양자암호 통신이나 양자내성 암호로 넘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양자암호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먼 미래 일 같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미 상용화 중입니다. 기업과 정부용으로는 이미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체감하는 대중화는 2025에서 203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양자암호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꽤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통신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죠.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재 기업 및 정부용. 놀랍게도 이미 상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군대, 공공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전용 회선을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국내 통신 3사의 현황을 볼까요? SK텔레콤은 양자암호 통신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세계 최초로 양자난 수생성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 시리즈를 출시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일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KT와 LGU+는 양자 내성 암호 전용 회선 서비스를 기업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드론 통신이나 공공기관의 보안 네트워크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에서 2027년쯤에는 표준화 및 소프트웨어 도입 기록,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 환경이 내부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도하는 양자 내성 암호의 국제표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표준이 확정되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이 암호 기술을 기본 탑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따로 뭘 설치하지 않아도 크롬 브라우저나 윈도우 업데이트만으로 내 컴퓨터가 양자 내성을 갖추게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대중화 시기로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어요. 이에 맞춰 모든 IT 인프라가 양자 암호로 완전히 전환되는 골든 타임이 될 것입니다.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모든 망이 100% 양자 암호 기반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킹되면 사고로 직결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홈 기기에도 양자 보안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관론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불안에서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